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11월 그러니까 5일이에요. 이제 얼마 남았어요. 과거에 트럼프가 처음 대통령 된 날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8년 전이겠죠. 네.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엄청나게 폭락했어요. 그게 왜 그랬냐 하면 이 발표가 나기 전날까지 누구나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된다 맞아요,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까보니까 트럼프가 됐던 거예요.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트럼프가 되냐 해리스가 되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있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체 비중이 너무 높고 삼성전자의 입지가 너무 커가지고 지수가 안 좋은데 저는 내년 되면 2025년에 다시 지수는 올라갈 가능성이 꽤 있다. 그러면은 또 이제 이런 걸 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제가 어디서 이제 기사를 좀 봤는데 뭐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 우리나라 지금 주식 시장이 뭐 안 올라갔다. 뭐 오히려 네. 뭐 좀 다른 데는 다 올라갔는데 우리만 지금 뭐 이렇게 네. 힘들다. 네. 그 말은 결국에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기존의 어떤 시총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곳들이 계속 지금 주저주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우선 우리나라의 어떤 이 국내 주식 시장이 이렇게 좀 안 좋은 어떤 그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수를 구성하는 회사들이 안 좋은 건데 네. 그 시가총액 큰 회사들 주가가 안 좋은 거고 네. 그럼 시가총액 큰 회사들이 왜 안 좋냐?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보면 시가총액 큰 회사들은 주로 중간재를 만들고 네. 수출을 하는 그런 네. 회사들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미국의 경기가 좋아야 됩니다. 네. 미국의 경기가 좋아야 그들이 아이폰도 많이 구매를 하고 현대차도 많이 구매를 하고 해야 우리나라의 부품이라든지 실제로 완성품들을 많이 팔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미국의 경기가 안 좋거든요. 소비 경기가 안 좋아진 지 꽤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도 사실 이 연동돼서 커플링이라고 하잖아요. 연동돼서 안 좋은 거고 그래서 주가가 낮은 상황인 것 그럼 같습니다. 실제로 거의 실생활을 해보시면은 좀 경기가 좀 안 좋다라는 게 좀 느껴지네요. 그 현지인들이. 저는 사실 아직까지 넘어간 지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현지인들의 생활 습관 이런 건 모르지만 그래도 듣는 얘기가 예, 있으신가 봐. 듣는 얘기나 제가 어쨌든 가게 되면 이 알고리즘도 그쪽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뉴스는 다 외신을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그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아마 관심이 많은 주식이던데 나이키 네네네. 다 알잖아요. 다들 그 관심을 갖고 있죠. 네, 주가 많이 빠졌다. 슬슬 뭐 들어가야 되나 맞아요.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나이키에 대한 질문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 근데 나이키가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정도 실적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 얘기는 이 운동화는 어떻게 보면 필수재잖아요. 네. 밑창 까지면 그렇죠. 새로 사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달아도 예전에는 바꿀 걸 또는 뭔가 내가 성과급 들어오면 좋은 운동화 하나 더 살 걸 그냥 필수적인 것만 놔두자라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로 이제 대표되는 주식들이 실적이 사실 좋지 않습니다. 의류 주식도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뭐 부동산 가격 이런 것도 좋지 않고요.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소비가 저는 위축돼 있다고 느끼고요.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은행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딱 끊어서 오늘 이 시점에 경제가 어느 상황일지 저한테 맞추라고 하면 못 맞추지만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는 그들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시점은 대부분 이미 경기가 안 좋아지고 난 다음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들은 경제학자고 통계가 다 나오는 걸 확인하고 와 진짜 안 좋아졌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기업에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보통 실적을 보고 투자한단 말이에요. 근데 2021년까지 되게 좋았던 성장세를 많이 보였던 대부분의 기업들이 2022년에 이제 성장세가 거의 없어지고 2023년부터는 떨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 지가 벌써 1년 이상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또 1, 2년 후에 경제를 변곡점을 누군가가 이렇게 짚어낸다면 이미 2024년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경기가 안 좋은 때였다라고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뭐 러시아보다 안 된다 이건 좀 네,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그 대기업들 소위 말하는 어떤 대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뭐 안 좋거나 아니면 네. 앞으로 예상이 좀 안 좋을 수 있다. 그렇죠. 실적 전망이. 가장 큰 게 이제 반도체인데 네. 삼성전자 주가가 뭐 다시 뭐 10만 원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5만 원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램 가격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건데 아마 그럼 왜 올 초에는 그렇게 좋았냐? 네. 근데 제가 아마 부익남 TV에서도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이 반도체가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 중에서 HBM이라고 하는
특정 테마가 붙어 있다. 네, 지금 맞아요. 인공지능이랑 같이 가는 거라서 그런 거지 나머지 본업이 돌고 있진 않다. 하지만 언젠가 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렸는데 그 HBM이 다시 조금 사그라든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 떨어진 거고 저는 그래서 좋게 봐요. 제가 생각한 것만큼 빨리 디램의 시황이 돌아오진 않았지만 돌아오지 않았다는 건 여전히 안 좋다라고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체 비중이 너무 높고 삼성전자의 입지가 너무 커가지고 지수가 안 좋은데 저는 내년 되면 2025년에 다시 지수는 올라갈 가능성이 꽤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호황 사이클이 뭐 아직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늦게 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뭐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게 물론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힘드시겠지만 새로 이제 투자하는 분들은 뭐 나쁜 가격대가 아닐 수도 있다. 네, 저는 좋게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뭐 다들 안 좋다고 말할 때가 사실 어찌 보면 투자의 적기일 항상 수 그래왔어요.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나이키 이쪽은 또 이제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키가 이제 워낙 거대 기업이긴 하지만 네. 방향을 잃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요즘에 뭐 러닝 뭐 이쪽에서 완전 소외되고 네. 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또 힘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혹시 뭐 러닝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LA 쪽은 또 많이 하니까 러닝 엄청 하죠. 네, 그쪽에서의 어떤 나이키의 뭐 이미지 네. 이런 것들도 혹시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이키가 10% 실적이 떨어진 것은 사실 경기 때문이 크다. 이게 러닝 때문에 나이키가 적응을 못해서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크다, 규모가. 예, 예. 네. 원래 이만큼 잘하는 놈인데 그렇다고 러닝은 러닝을 안 요만하니까. 하는 것도 아닌데 러닝 러닝 요만한.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네. 라고는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저도 지금 구두를 신고 있긴 한데 거기서 온이라고 하는 온러닝 운동화를 샀어요. 네. 저도 신고 있고 제 처도 신고 있고 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네, 몇 배 올랐죠. 10배 가까이 올랐고 저희 직원도 미국에서 한국에 아직 진출 안 했기 때문에 사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이키가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 러닝에 대한 그 트렌드는 정말 글로벌리 좋고 온이나 호카 네. 이 주식들은 실제로 실적이나 주가가 미친 듯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경기와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나이키는 지금 뭐 힙하지 않다 무슨 뭐 이제는 이거 브랜드 이미지가 안 좋다 이 정도는 전혀 아니에요. 신는 사람 여전히 많습니다. 많을 수밖에 그렇죠. 없고요. 네. 매출액이 뭐 온이나 호카에 비하면 네. 이미 몇십 배이기 때문에 운동화하면 나이키지. 나이키예요. 네. 하지만 이제 온과 호카를 신는 사람이 로스앤젤레스 기준으로 하면 되게 많고요. 예를 들면 10명이 운동화를 신고 있다라고 하면 나이키가 한 5, 6은 되지만 나머지 온도 한 2, 30, 호카도 10, 20 정도는 되고요. 그다음에 온이랑 호카를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말씀드리자면 호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이미지가 아재로 가고 있어요. 못생긴 신발. 네, 못생긴 신발. 근데 못생겨서 힙한 걸로 떴는데 이제는 그냥 아저씨가 신는 신발로 많이 전락을 했고 네. 제가 이제 발을 보고 다니면 호카를 신는 사람이랑 온을 신는 사람이랑 이 착장부터 다릅니다. 옷이 착장이나 네. 이 얼굴 생김새가 좀 다르고요. 온은 어린 사람도 신고 여성분들도 좀 힙한 분들도 신고 좀 더 잘 나가는 느낌이고 카테고리 확장도 잘하고 있고 그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틱톡이나 뭐 이런 SNS랑 또 엮여가지고 그럴 수 또 있죠. 약간 확장력도 더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온도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투자 스타일 자체가 네. 비싼 주식을 잘 안 사요. 아. 전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오는 되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게 그 기업이 지금보다 잘 된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건 그렇죠. 아니거든요. 네. 어느 정도 미래의 수치를 반영했느냐를 또 검토해봐야 되는데 저같이 좀 겁이 많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는 좀 밸류에이션상 비싸 보입니다. 어떤 뭐 모멘텀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뭐 가치로 봤을 때는 조금 들어가기 좀 걱정이 된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금리도 막 내려가고 있는 분위기에다가 또 이제 미국에서 또 이제 대선이 이제 바로 코앞이기 네. 때문에 이런 게 어찌 보면 금융 시장에는 뭐 가장 뭐 영향을 많이 주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쨌든 지금 금리 인하가 되고 있고 또 아마 또 11월에 또 뭐 내린다, 뭐 조금 내린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미국의 금리 인하가 좀 금융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는 많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이미 생각을 좀, 하고요. 네. 얼만큼 더 내리느냐, 얼만큼 빨리 내리느냐의 관건이 있고 저는 사실은 이 금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작년 정도, 재작년부터도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그렇죠. 있다. 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갈 수 있을 때 좋은 기업들은 이미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보다는 그 이후에 경기가 어디가 먼저 돌 거냐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미국이 지금 금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건 경기가 안 좋다는 확증인데 생각해 보면 그거보다 더 빨리 내리고 있는 곳이 유럽이랑 중국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중국 증시가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갔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들은 이제 바닥 찍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미국은 지금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8월에 난리 났었잖아요. 네, 이 전 세계 주식시장이 미국과 일본의 뭐 움직임에 크게 요동이 쳤었는데 그게 미국은 금리 내린다고 하는데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오른다고 하니까 이제 일본의 돈을 빌려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반대로 가게 되면 일본은 경기가 좋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일본 주식시장도 좋았고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호흡을 길게 보고 좋은데 투자하기보다는 현재 안 좋은데 투자하기를 원하니까 저는 미국보다는 뭐 한국 뭐 중국 뭐 이런 쪽으로 보는 게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다른 키워드 중에 이제 대선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코스피가 안 좋은 이유 미국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미국의 대통령이 바뀐다 또는 어떤 이 정당의 색깔 자체가 바뀐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뭐 미국의 공장을 수조 원 들여서 짓네 마네 이런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는 좀 여러분들의 그 포트폴리오가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 언론 얘기들만 듣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약간 뭐 정보가 느릴 수도 있고 뭐 약간 착오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현지에서 보는 어떤 뭐 대선 당선 확률 뭐 이런 것들은 지금은 어떤가요? 한국에서도 충분히 외신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수가 있는데 한국은 해리스 후보의 이 당선 확률을 좀 높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신을 찾아보면 백중세이거나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는 쪽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그들은 간접선거, 선거인단 방식을 쓰다 보니까 총 득표수는 해리스가 이길 것이 거의 확실한데 경합 지역에서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하는 게 트럼프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미국에 이제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근데 트럼프가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선거인단 수 때문에 아니 실질적으로 어떤 지지율 격차도 좀 이제 6대4로 벌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점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컨벤션 효과라고 하잖아요. 이 바이든 현 대통령에서 해리스 후보로 바뀌었을 때 해리스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갔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아예 뭐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다가 지금은 다시 좀 내려가가지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휴가를 갔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되게 젊은 누가 봐도 잘생기고 호리호리하고 힙하게 생긴 백인 남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 러닝을 하고 있는데 모자를 그 트럼프 모자 있잖아요. 그 아메리카를 다시 위대하게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LA에서 아니요, 거기 샌프란시스코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이제 뭐 민주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드러내는 일은 잘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누가 봐도 물론 백인이긴 하지만 저 사람은 그리고 서부이고 왠지 민주당일 것 같은데. 민주당일 것 같이 생긴 사람이 그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건 한 명에 불과하지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맞아 이게 내가 한국에서 왔으니까 그런 생각 뭐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는 거에 좀 터부시하는 느낌을 갖고 있는 거이고 또 하나는 이 트럼프하고 해리스의 뭐 지지율이 뭐 크게 벌어져 봐야 55대 45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미국인 중에 둘 중에 하나는 트럼프를 진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나온 여론조사만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트럼프가 상당히 뭐 괴짜다, 제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적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당연히 지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뭐 55대 45가 나오는 걸 텐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미국인들의 입장이라고 보면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거 고려하면은 지금 해리스, 트럼프 뭐 둘 중에 뭐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볼 만한 후보가 누구일까요? 저희는 당연히 해리스가 좋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자국 우선주의이고 우리가 2017, 18에 겪어봤습니다. 그때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그 갈등이 너무너무 심각해지니까 우리나라는 그 둘 사이에서 줄서기 잘해야 되거든요. 중국도 큰 나라고 가까이 있고 미국도 정말 큰 나라고 우리는 중국에 수출도 해야 되고 중국의 수출품이 미국에 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이가 좋은 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 제일 좋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되면 제가 그분의 심리는 모르지만 안 좋게 봐야 될 거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더 안 좋아진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뭔가 수출이라든지 또는 자국의 뭐 이런 고용 이런 거에 영향을 줄 법한 것들은 뭐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로 철퇴를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좀 불리하고요. 해리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좀 진보적인 민주당 쪽에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뭐 세금을 올린다, 복지를 늘린다
밀린다라고 해가지고 전반적으로는 해리스가 되면 미국 증시는 안 좋다는 얘기가 더 많아요. 네. 외신을 보면. 네. 근데 미국 증시가 안 좋더라도 저는 그건 미국의 얘기고 당장 우리나라는 수출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는 게 좀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대통령 뽑는 건 아니니까 네. 결국에 우리한테 좀 우호적인 조건들을 해줄 그렇죠. 수 있는 나라 그 대통령이 좀 네. 되는 게 좋은 거니까 해리스가 그래도 조금 낫다. 다만 제가 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럼 해리스가 될 것 같다, 뭐 네. 트럼프가 될 것 같다, 누가 되지? 또는 그거의 수혜주를 찾겠다, 막 이렇게 또 네. 공부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11월 그러니까 5일이에요. 이제 얼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막 공부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옛날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 이 책에도 제가 적은 글인데 과거에 트럼프가 처음 대통령 된 날이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말하자면 8년 전이겠죠. 네.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엄청나게 폭락했어요. 그 첫날. 제가 아주 여실히 기억이 나거든요. 네. 제 후배가 우리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선배가 창업했다고 뭐 잘 네. 되나. 근데 주가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웃으면서 맞이 못했던 아. 그 기억이 있던 그 날인데 그게 왜 그랬냐 하면 그 전날까지 이 발표가 나기 전날까지 누구나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맞아요, 된다 맞아요,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까보니까 트럼프가 됐던 거예요. 네.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불확실성. 내가 생각한 건 오케이 힐러리가 될 것 같아. 거기에 다 베팅을 해놨는데 거꾸로 되니까 난리가 났던 거잖아요. 우선 돈 빼고 보자. 그렇죠. 네. 모르겠으니까 다 팔아버리자 일단. 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그날은 빠졌지만 그 이후에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를 하면서 미국 증시가 정말 좋았거든요.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트럼프가 되냐 해리스가 되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있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시각과는 달리 트럼프가 될 확률이 더 높다. 최소 50% 이상이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아마 베팅이 돼 있을 거예요. 8년 전보다는 훨씬 더 트럼프 수혜주로 많이 돈이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주식을 미국 대선 때문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 수혜주를 사야지가 아니고 제가 트럼프가 될 확률이 좀 네.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게 아니고 해리스 수혜주를 사놓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트럼프가 돼도 원래 트럼프가 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떨어져. 네. 근데 만약에 의외로 해리스가 되잖아요. 네. 그럼 해리스 수혜주는 아마 되게 많이 오를 거예요. 이것이 잃을 거는 별로 없고 내 뜻대로 됐을 때 올라가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이른바 이 인도의 모니시 파브라이가 얘기하는 단도 투자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를 네. 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저희가 지금 무슨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 되게 피해를 많이 볼 주식을 갖고 있어요. 아, 그게 네. 저희 포트폴리오 1등이에요 지금. 네. 아, 완전 베팅 하셨네요. 30%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주식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저는 이게 대선이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게 궁금하긴 하지만 이게 사람들의 생각과 반대로 베팅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돈 버는 데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깨우치고 네. 있어요. 항상 뭐 주식 시장이 뭐 격언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 그때 좀 그렇죠.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죠. 남들이 망한다고 할 때 들어가야 되는 네. 거니까. 그럼 아까 잠깐 금리 얘기는 해주셨는데 이제 보통 그 금리를 좀 인상하는 거는 그 나라의 어쨌든 경제 체력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뭐 그렇죠. 돈도 많이 풀리니까 좀 돈도 회수하고 뭐 이런 개념이라면 네. 반대로 인하는 금리가 높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뭐 돈의 유동성도 좀 힘드니까 이제 좀 돈을 풀겠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금리 인하는 곧 경제가 안 좋다는 시그널이니까 주식에 안 좋다 이런 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거 이제 유동성 풀리니까 더 좋아진다. 그러니까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다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게 주식시장 네. 참여자들의 특성입니다. 그 지금의 어떤 이 판 어쨌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금리 내리고 있는데 네, 네. 지금 기준에서는 금리 인하가 주식 시장에는 좀 그래도 긍정적인 건가요? 금리 인하가 조금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금리를 더 인하하기 때문에 더 좋겠냐 이것까지는 제가 예단하진 못하겠고 저는 금리가 떨어지면 주식시장이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이번에 금리 인상이 너무 가팔랐어요. 네. 원래는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경제랑 같이 올라가거든요. 경제가 달구어지면서 금리도 조금 그렇죠. 올라가고 그러니까 내 월급이 올랐는데 뭐 좀 올리면 오르면 어때? 내 집값도 올랐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해피한 게 금리 인상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금리 인상은 이미 돈은 풀어놨어요. 이미 2020년, 21년 네. 코로나 때문에 풀어놨는데 이게 보니까 큰일 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22년, 23년부터 해가지고 금리를 이렇게 가파르게 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금리가 이렇게 오를 줄 몰랐던 거야.
그냥 변동금리로 빌려놔서 3%가 계속 유지될 줄 알고 집도 비싼 거 사놓고 내 월급 이 정도면 충분히 원리금 갚을 수 있겠지 했는데 막 4%, 5%, 6%, 7%가 맞아요. 되니까 다 이제 손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온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할 때 금리가 떨어지면 너무 행복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목에 차게 힘들었던 상황이 일부 해소되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앞으로는 이게 더 빨리 내려가면 사실은 안 좋은 모습일 거예요. 아마 금리가 급격하게 내리게 되면 미국 경제 정말 안 좋구나 이렇게 당장은 타격이 있을 것 같고 조금 서서히 가는 게 사실은 우리한테도 좋을 것 같다. 또는 골디락스라고 하잖아요. 네. 금리도 괜찮고 경기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적정 금리에서 금리가 유지되는 그러면서 경제도 다시 살아나는 또는 크게 죽지 않는 모습이 오는 게 저희한테는 가장 좋죠. 그러면 이제 금리가 천천히 내려가는 거라면은 그래도 좀 약간 긍정적일 수 있는데 당분간 금리가 막 갑자기 뭐 빅컷을 하고 막 울트라컷 뭐 이렇게 네.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위기 오는구나 이렇게 주가가 아마 생각하시는 그러면 한번 훅 빠질 것 같긴 해요. 그러면 뭐 지금 어떤 분들은 굳이 뭐 그렇게 뭐 그 악재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네. 뭐 그거에 약간 좀 동의를 하세요 아니면 네, 저는 뭐 크게 나쁜 건 없다. 나쁜 거는 많이 반영돼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하나 항상 마음에 걸리는 건 미국 지수하고 미국의 특정 그 업종들의 주가가 되게 비싸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질 거예요. 뭐 세계 경기가 위험해요. 이런 요소들은 거의 없는데 네. 경기는 앞으로 다시 좋아질 것 같은데 이미 너무 비싸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끼리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PER이 뭐 몇 배냐 뭐 비싸다 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PER이 보통 우리나라 기준 한 10배면 적정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미국의 빅테크 주식들은 뭐 30배, 40배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럼 되게 비싸다고 느껴지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그게 20배, 30배로 떨어지면 그래도 10배보다 훨씬 비싼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다. 그렇게까지 떨어져도. 근데 3, 40배에서 2, 30배로 떨어진다는 건 주가 반토막 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정말 속된 말로 아사리판이 나는 거니까 그게 사실은 항상 저는 지금 걱정이고요.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이 좋지만 저희는 좀 조심을 하고 있고 미국 비중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태예요. 올해 수익을 저희한테 미국 주식들이 많이 줬지만 이거를 좀 더 올라갈 때 아쉬울지라도 좀 비중을 줄여서 다른 주식들 안 오른 주식들로 좀 갈아탄다든지 다른 업종 다른 나라 주식들로 좀 바꿔놓는 게 덜 다치지 않겠나 네. 생각. 근데 오히려 지금 일반 대중들은 이제 한국장을 떠나가지고 미국장으로 가야 된다. 네. 이거는 뭐 답이 없다 뭐 하면서 막 네. 오히려 지금 미국으로 가려는 추세인데 네. 이게 오히려 어찌 보면 이제 과거부터 올라갔던 그냥 그 실적만 보고 앞으로 더 가겠거니 하는 그 마음인 건가요? 오히려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그렇죠. 뭐 앞으로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혀 물론 뭐 모르는데. 단기적이나 이런 거는 근데 있으니까.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이 정말 좋은 나라고 기업하기에 정말 좋아요. 자유롭고 상식적이고 네. 규제도 크게 없고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이 우리나라보다 전 장기적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면 6개월, 1년 미만의 이제 시야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아무도 맞출 수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시야가 짧으면 짧을수록 안전한 베팅을 해야 되니까 미국보다는 다른 나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국장이 무조건 갈 거예요 라고 말을 못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우리 금융투자소득세라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내년부터 현재 법적으로는 시행입니다. 네네. 우리가 뭐 유예 한 해 만에 네. 나오곤 있지만 네, 말은 나오지만 아무 이유 없이 예를 들면은 이 국회의원님들께서 아무 일하고 휴가 다 가잖아요. 네. 그리고 1월 1일 되면 그냥 그렇죠. 시행이에요. 2달 남았어요. 네. 그러면 저는 국내 시장 상당히 안 좋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객분들도 저희 회사 펀드 고객분들도 맨날 물어봐요. 네. 김 대표님 미국 해야 돼요? 국내 해야 돼요? 네. 그럼 저는 둘 다 뭘 가입해도 저한테 수수료를 주시니까 좋긴 좋은데 얘기하기가 난감한 거예요. 지금 국내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싸긴 쌉니다. 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전제하에. 거고 저는 정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면은 금투세라는 건 어찌됐든 간에 12월 초중순에는 결정이 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못해도 뭐 하든지 유예하든지. 근데 저희가 그거를 뭐 9월 달부터 지켜보고 있는데 네. 뭐 언제 한다, 뭐 국감 지남한다. 네. 아직까지 12월까지 넘어가고 그러면 있어가지고. 답 나온 다음에 그때 보면 되겠네요. 저는 굳이 예를 들면 현금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면은 국내 주식시장 너무 싼 것 같아. 네. 삼성전자 뭐 5만 원이면은 무조건 사야 돼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조금 기다려라. 굳이 지금 11월 다 됐는데 네. 뭐 한두 달 참는다고 해가지고 나쁠 건 없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닥에서 들어가려다가 더 빠질 수도 있는 어떤 리스크가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어떤 뭐 확정이 되면 그럼 반대로
만약에 금투세를 유예하겠다 하면은 지금의 국장은 좀 좀 오를 것 금투세 같아요. 때문에라도 많이 좀 저평가돼 있는 거라고 좀 봐야 될까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영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주식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정말 뭐 금투세가 어느 정도 반영돼 있냐, 금투세를 하면 정말 떨어지는 거냐, 안 하면 그럼 오르는 거냐,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하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대주주 과세 사례를 보면 돼요. 지금도 국내 주식시장이 과세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은 양도소득세를 네, 내게 맞아요.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주변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근데 저는 이제 직업 자체가 부자를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러면 이 양도소득세를 안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12월 말 이전에 팔면 돼요. 네. 팔고 내년에 다시 사면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 돈이 많기 때문에 이걸 12월 28일 날 그냥 훅 팔게 되면 자기가 가진 주식의 주가를 자기가 밀어서 그렇죠. 떨어뜨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주로 한 여름 지나면 팔기 시작해요. 몇 달에 걸쳐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 동안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코스닥 주식시장은 여름까지만 해야 된다. 1년에 절반만 해야 된다.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코스닥 무조건 떨어진다. 근데 그게 몇 년간 기정사실이었고 올해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꼽는 게 코스닥은 개인의 슈퍼개미들의 비중이 좀 크고 그분들이 여름 되면 이제 많이 수익 난 거 다 정리하기 시작하니까 그랬던 거거든요. 그럼 심지어 그렇게 됐는데 수십억 이상 자산가들만 그렇게 했었는데 금투세는 그 정도보다 훨씬 내려옵니다. 몇 억 이상 투자하신 분들도 다 과세 대상이에요. 네. 그럼 당연히 그 사람들도 주식 팔 거거든요. 그러겠죠. 그리고 큰 슈퍼 개미들 중에서 제 주변의 분들 중에 이미 몇 년 전부터 국내 시장 아예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분들은 투자의 고수기 때문에 당장 미국 해야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미국을 몇 년 동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잘 되네. 나도 할 수 있겠네. 라고 하면 점점 넘기다가 이미 국내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금투세가 도입됐다고 해보자고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나는 아직은 하고 있는데 어차피 계속 과세야? 대주주랑 상관없이? 그럼 나 안 할래. 네.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일시적으로 그들이 빼가는 그런 수요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안 한다라고 하면 일부 오를 가능성이 있고 한다라고 하면 꽤 많이 빠질 것이다. 그러면 외국 자본들도 아무래도 이제 규모가 클 테니까 미리 이제 뭐 여름쯤부터 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팔 것이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또 영향을 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그렇죠. 추정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원래도 이 과세를 자기네 나라 소득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돈을 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금투세랑 그들은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우리나라 그렇죠. 사람들이 팔 것 같으니까 먼저 또 팔아야 그렇죠. 되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네들은 어차피 금투세 해당 아니잖아. 네. 이게 뭐 5천만 원 이상 수익이니까 뭐 5억 10억 하는 사람들만 해당이니까 신경 쓰지 마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식시장을 어차피 쥐고 흔드는 건 돈 많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정책을 해버리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일반 개미들이 그냥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되니까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사실 주식 시장은 말 그대로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들어올 수 있게 막 그게 좀 적극적으로 그렇죠. 권장을 해야 이제 좀 살아나는 건데 네. 사실 개미들 돈 100명 모아도 사실 그분들 그렇죠. 돈에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은 좀 약간 역행하는 그런 거라서 유예가 되면 어찌됐든 지금보다는 좀 상황이 좀 좋아질 네. 확률이 있다. 네. 그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